뉴욕 지하철에서는 승강장 끝에 서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벽에 붙어 서 있거나 한 발짝이라도 선로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애쓰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과장된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서브웨이 푸싱 범죄를 알게 되면 이 행동이 왜 생존 본능에 가까운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뉴욕의 서브웨이 푸싱은 승강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선로로 밀어 떨어뜨리는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약 30건의 관련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그중 몇 건은 심각한 부상은 물론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 범행이 종종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한 사건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출근길 붐비는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무심코 기다리던 그를 뒤에 서 있던 누군가가 갑작스레 밀었습니다. 그는 선로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경찰과 영무원을 부르러 뛰어갔고 몇몇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에 급급했죠. 다행히도 전동차가 도착하기 전에 구조되었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뉴욕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승강장에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벽에 등을 붙이고 서며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지 끊임없이 신경 씁니다. 눈은 스마트폰 화면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고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긴장감을 동반합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에 들어서면 저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다음 타깃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뉴욕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저는 몇 년 전 한국 출장에서 경험했던 서울 지하철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서는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하철에는 승강장과 선로를 완전히 분리하는 스크린도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흥미롭고 신기하게만 여겼던 그 장치가 지금의 뉴욕 지하철에서 경험하는 공포 속에서야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승객들이 마음 편히 전동차를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반면 뉴욕에서는 안전이 각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는 현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다시금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을 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뉴욕은 서울처럼 할 수 없는 걸까? 왜 우리는 매일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걸까? 서울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출장 첫날 호텔에서 미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던 순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뉴욕 지하철을 떠올리며 한국 지하철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승강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가장 먼저 바닥이 깨끗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길고양이보다 쥐를 더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흔했는데 서울 지하철은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했습니다. 공기는 신선했고 역 내부는 밝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승강장을 따라 설치된 투명한 유리문, 바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선로와 승강장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 시스템은 제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기술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왜 필요한 거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현지 동료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승객들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예요. 한국은 예전에 지하철 사고가 많았는데 이 문을 설치한 이후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뉴욕의 지하철 사고들이 떠올랐습니다. 매년 뉴욕에서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이 끊이지 않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사고들은 종종 음주, 실수 또는 서브웨이 푸싱 같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던 뉴욕의 승강장은 항상 위태로웠던 반면 서울의 승강장은 철저히 안전해 보였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했을 때
스크린도어가 열리며 승객들이 질서 있게 탑승하는 모습은 마치 매끈한 시스템처럼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승객들이 서로 밀치며 전동차에 타느라 혼란이 벌어지곤 했는데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놀라움은 스크린도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동차 내부로 들어가니 넓고 쾌적한 좌석, 깨끗하게 관리된 내부 환경,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가 또 한 번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영어로 표기된 안내판과 다국어 방송은 외국인인 제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영어를 모르면 이용하기 힘든데 서울 지하철은 마치 외국인 손님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세먼지나 소음 문제도 서울 지하철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엄청난 소음과 바람이 승강장을 뒤덮지만 서울에서는 스크린도어가 소음을 차단하고 승강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료는 저에게 이런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미세먼지를 막아줘서 승강장 공기가 훨씬 깨끗해요. 열차에서 나오는 바람도 차단해주고요. 이 모든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편리함이 아니라 승객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심한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저는 계속 뉴욕의 지하철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승객들이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벽에 붙어 서거나 사람들이 밀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기본이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승객들이 아무 걱정 없이 승강장 어디에나 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 사고가 전혀 없는 건가요? 동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이후로 사고율이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안전문 덕분에 사람들이 훨씬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뉴욕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중 하나로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지만 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경험하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안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도 안전한 지하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뉴욕 지하철이 서울처럼 바뀐다면 매일 벽에 붙어 서서 두려움을 느끼는 승객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서울의 스크린도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출근길이었습니다. 승강장은 평소처럼 붐볐고 사람들은 각자 바쁘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벽 근처에 기대어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으악! 비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승강장 끝에서 한 남자가 선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몇 초 후면 전동차가 들어올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어떤 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남자는 구조되었지만 그날의 사건은 잊히지 않을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무력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 제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서울처럼 승강장이 선로와 분리되어 있었다면 이 남자가 선로로 떨어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사고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전과 안심을 제공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뉴욕의 승강장에서 매일같이 느끼는 불안감과 서울에서 느꼈던 편안함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단순히 여행의 추억으로 간직하기엔 아까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왜 뉴욕은 서울처럼 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벽에 기대 선 순간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본 스크린도어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을 위한 보호막이자 공공 시스템이 얼마나 사람을 위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이 단순히 사고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을 없애준다는 점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같았습니다. 왜 뉴욕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까? 서울과 뉴욕은 기술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두 도시가 사람들의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시스템의 낙후와 사고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스크린도어가 사고를 막는 장치일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평온함을 선사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점은 이런 시스템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크린도어가 서울의 모든 역에 설치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6년 서울시는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 어려움과 예산 문제가 있었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 서울시의 결단으로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고 발생률은 급격히 줄었고 미세먼지와 소음 감소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한 오랜 노력과 투자가 있었고 그런 과정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뉴욕 역시 그런 변화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뉴욕의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낡은 인프라, 정치적 이슈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죠. 하지만 변화는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뉴욕도 안전한 지하철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느낀 점은 단순히 안전하다는 감정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 사람들의 삶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였고 시민들에게 여기서 당신은 안전합니다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뉴욕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은 승강장 안전문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래된 인프라와 재정적 문제로 인해 대규모 도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하철을 이용하며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한국의 스크린도어처럼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도 필요한 변화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사람을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뉴욕 지하철에도 언젠가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고 그날 사람들이 벽에 기대에 서 있는 대신 마음 편히 전동차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제가 본 안전한 승강장, 그 스크린도어가 뉴욕에도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뉴욕 지하철에서도 벽에 등을 붙이지 않고 마음 편히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불필요한 두려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모든 도시에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관심이 변화를 이끄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아마 뉴욕 지하철을 탈 때마다 서울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겠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